네, 우리 환영해주신 율동단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곡으로 끝낼 수 없죠. 한 곡만 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그럽게 잘해요? 근데 저 뒤에서 완전히 집단적으로 춤을 추는 팀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순에서 오셨습니까? 이야, 대단하네요. 행복 뭐요? 행복 포럼이요. 화순 국민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자리 정리하면서 우리 또 두 번째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은 무대 오른쪽으로 좀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계시는 분이 이재명 후보를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조금씩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노래는 이걸로 마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예. 자,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 자리를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은 무대 오른쪽에, 그리고 무대 오른쪽에 공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이재명 대표를 후보를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비가 오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바빠진 것이 우리 농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달려오셨습니다. 12.3 내란 당시에 국회로 달려온 것처럼 여러분이 또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내란을 완전히 끝장내겠다고 함께 해주신 전남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17일 45년 전에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이런 계엄 군을 앞세운 내란 세력들이 광주까지 계엄령을 확대하고 총칼로서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또 진압했던 그 첫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란 세력에 맞서서 다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후보가 도착하기 전에 우리 전남의 자랑스러운 일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도당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주철현 상임총괄선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또 항상 유머스러운 연설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상임총괄선대위원장님 사삼석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에너지 고속도로 총감독 우리 목포의 김원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양곡관리법으로 농민들의 살 길을 찾겠다고 열심히 투쟁하는 문금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그 이름이어서 슬픈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땡땡땡 의원님 오셨습니다. 땡땡땡. 예, 내란 동조자 공범 김문수하고는 확실히 다른, 그야말로 온갖 악역을 다 맡으면서 우리 내란을 막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김문수 의원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전남의 40년 민주당사에서 처음으로 우리 여성 국회의원, 우리 호남의 여성을 대표하는 권영엽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약 2분 너무 많습니까? 그래도 네 2분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1분. 네. 이래 나주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이 열기로 6월 3일 앞서갑시다! 한 청년이 민주화를 위해서, 독재 타도를 위해서 농민들 물값 깎아주자고 외치고 노력했던 그 청년이 이제는 어느덧 중견 정치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신정은! 제가 3번 외치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신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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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같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 못지않게 어린 시절 남들 학교 갈 때 도시락 싸들고 시계 조립공으로 소년공으로 가난과 싸우다가 제1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이재명! 신정은이 오늘날 나주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듯이 우리가 6월 3일 이재명 후보를 꼭 당선시켜서 윤석열이 말아먹은 농촌 농민들을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우리가 투표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잃었던 농정 3년을 이재명을 통해서 회복합시다, 여러분! 딱 2분 됐습니다. 저는 무안에서 온 서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정훈, 서삼석,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네, 존경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화성군 민족 여러분, 여수 출신의 도당의 원장 구철현 인사드립니다. 민주주의 바로 세우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진짜 대한민국 만들 준비된 후보는 누구입니까? 이재명! 윤석열 내란 수계가 지지하는 정광훈이 키운 정광훈 아바타 후보 또다시 정권 바뀔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절대 아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완전 적결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진짜 대한민국 만들려면 이재명 후보가 큰 표 차이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나주에서 85% 이상 득표에 90% 득표 가능합니까?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3번 외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감사합니다. 6월 3일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투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원희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목포 국회의원 김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좋잖아. 얼마나 좋소? 나는 허벌나게 좋소. 그랑께나 이번 대통령 선거는 2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란을 일으켰던 세력들의 뿌리를 쫙 뽑아내고 내란을 완전하게 종식하는 것. 2번째, 윤석열 내란 세력들이 망가뜨린 대한민국 경제, 민생, 외교, 안보, 국방, 우리의 자랑이었던 대한민국을 시궁창에 처박은 저 무리들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누굽니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란 세력 뿌리 뽑고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 봅시다. 축사 끝. 박수! 네, 10초 전략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이 말아먹은 망쳐놓은 경제가 진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 3년간, 지난 2년간 경제 성장률 몇 %대 아십니까? 1%대. 올해 1, 4분기 경제 성장률 몇 %인지 아세요? 마이너스 0.2%. 올해 KDI가 발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예측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0.8%랍니다. 환장할 일이죠. 윤석열이는 IMF보다 국제금융위기보다 그리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윤석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망쳐놓은 윤석열이 우리 지역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난 3년간 지방에 내보내줘야 될 교부세가 5조 4천억이 펑크가 났습니다. 1년에 1조 8천억씩.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부자 감세로 세수 펑크 내서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윤석열이 망친 경제 누가 가장 잘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이재명!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란 종식하고 헌정질서 바로 세울 사람 또 누구입니까? 이재명!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김문수 아니고 새 김문수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순창갑 국회의원 땡땡땡입니다. 제가 제 이름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의 아바타 극좌에서 극우로 변절자. 제가 말문이 갑자기 막혔는데 진정 자신이 암행어사라고 한다면 최근에 자기가 암행어사라고 하고 다니더라고요. 윤석열 집 앞에 가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감옥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진짜 암행어사지. 그렇지 못한 가짜 암행어사입니다. 기호 2번 가짜 암행어사 김문수는 절대 안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가짜 암행어사 물리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진짜 김문수가 이재명을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바로 이끌 대통령 누구입니까? 이재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대한 나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창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위원장 권양엽입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IMF 때보다도 더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살려달라 외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사람 누구입니까? 이재명! 나주 혁신도시를 살리고 꿈의 교실, 유능한 인재의 산실, 에너지 공대를 제대로 키워나갈 사람 누구입니까? 이재명! 네, 이재명 후보는 검찰 독재와 맞서서 분연하게 국민들과 민주당원들과 함께 지난 내란에 늘 종식시키고 이렇게 차근차근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이재명 후보는 실력으로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검증받아온 실국민의 후보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진짜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겠죠? 네.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과 함께 국민 주권 정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철현 그리고 서삼석 총괄선대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전남의 도당의 목표는 투표율 몇 프로입니까? 85%! 투표율 몇 프로입니까? 90%! 90%가 그냥 됩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김대중의 득표율은 94.6%였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남도당과 함께 95% 앞으로 전진합시다.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선 우리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유세단 단장님이신 우리 박정 의원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본부장님, 신영대 본부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깜짝 출연 순서입니다. 여러분, 내란 세력의 정보를 완전히 틀어지면서 내란의 세력이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리고 또 진압하는데 가장 혁혁한 정가를 세우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나주 출신이라고 합니다. 영산포 서민의 아들 박선원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저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자, 5분까지는 조금 힘듭니다. 3분 30초 박선원 세 번만 외치겠습니다. 박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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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직 연습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이재명 하면 대통령 세 번 하십시다. 아직 연습이 안 됐어요. 자, 이재명 대통령 지금은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여러분, 지난 3년 지긋지긋했죠? 갈아엎어야 되겠습니다. 못 참겠죠? 누가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이재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훨씬 강력하게 이재명 자, 시작. 이재명 재밌죠? 한 번만 더 시작. 이재명 고맙습니다. 그냥 내려가시려고? 예, 정말 천년고도 나주 금성에서 우리 기호 1번 이재명 대통령 후보 힘 좀 받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밀어주실 거죠? 우리 나주에 경쟁 상대가 있습니다. 제가 모셨던 박지원 의원님이 93.5% 했다고, 전국 최다 득표했다고 엄청나게 폼을 잡고 다닙니다. 자, 신정훈이 있는 나주 몇 프로?
95%! 몇 프로? 95%! 그렇게 하려면 쌀 독에 쌀 한 톨 다 끄집어내듯이 바가지로 빡빡 긁어서 모자라면 쌀통 뒤집어 엎듯이 옆에 계시는 어머님, 동생, 아들, 딸 다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해남 한도 진도 위에 어디가 있다? 나주와순! 자, 해남 한도 진도 위에 박지원 후에 아니 박지원 93.5니까 박지원 후에 신정훈 시작. 박지원 후에 신정훈! 신정훈 후에 이재명.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 아니 후보를 직접 만난다니 여러분 가슴 설레시죠?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호남의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이재명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전남 장흥의 딸이자 또 헌재 앞에서 계란 세례를 맞고도 눈 하나 끔찍 않고 법기술자들과 함께 맞서서 내란을 종식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우리 백혜련 의원님께서 본 행사에 그런 사회로 등장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백혜련 의원님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나주 시민 여러분, 전남도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호남 장흥의 딸 백혜련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나주에서 이재명 후보 당선시킬 준비 되셨습니까? 네. 먼저 구호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박선원 의원님이 연습시켰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진짜 그러면 끊어서 대한민국 세 번씩, 그리고 지금은 하면 이재명 끊어서 3번 하시겠습니다. 자, 준비 되셨습니까? 이제 진짜 지금은 이재명은 확실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다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끊지 마시고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제 진짜 지금은 두 개가 잘 안 되네요. 대한민국은 사음절이라서 대한민국이고요. 이재명은 삼음절이라 끊어서 이재명입니다. 마지막 한 번 연습하겠습니다. 3세번입니다. 자, 이제 진짜 지금은 완벽합니다. 나주에서 대한민국의 승리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님을 모시고 몸짓으로 이재명 후보를 선전하고 다니는 우리 샤우팅 코리아 중앙유세단 모셔서 한번 율동 볼까요? 아니, 빨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우리 중앙유세단 샤우팅 코리아 잘하면 박수 쳐주시고 한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기
기회로 진짜 대한민국으로 세계의 표준이 될 대한민국을 위해 기호 1번 이재명 해낼 거야. 위기를 기회로 기호 1번 이재명 세계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대신에 열어갈 기호 1번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기호 1번 이재명. 진정한 내란 종식, 민주주의 회복, 경제 성장, 세계를 주도할 대한민국을 만들. 지금은 기호 1번 이재명. 세계의 표준이 될 대한민국을 위해 기호 1번 이재명 해낼 거야. 위기를 기회로 기호 1번 이재명 세계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대신에 열어갈 기호 1번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인생을 전체를 책임지는 대통령 진짜 대한민국 행복을 위해 이제는 이재명 후회 없는 선택을 1번 국민 대통령 이재명 이재명 오, 멋지다! 박수! 기호 1번 이재명 고약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 만들 이재명 1번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와요 경제 성장 와요 이재명이 할게요. 세계의 표준이 될 대한민국 와요 1번 이재명을 믿어. 오 1번 이재명 새로운 시대. 오 1번 이재명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 1번 이재명 높이도 약하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 만들 이재명 1번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와요 경제 성장 와요 이재명이 할게요. 세계의 표준이 될 대한민국 와요 1번 이재명을 믿어. 오 1번 이재명 새로운 시대. 오 1번 이재명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 1번 이재명 더 높이도 약하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 만들 이재명 1번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더 높이도 약하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 만들 이재명 1번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회복과 성장 세계 속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 이재명 1번 행복 대한민국 모두에게 줄게요. Get ready for another one.
1번 이재명.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 모두 함께 민주 국민을 위한 민주 새로운 나라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함께 지킨 민주 미래를 위한 민주 빛나게 비춰 함께 노래해 이재명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2% 물가 관리로 우리의 삶을 지켜줘 3% 경제 성장 경제와 살리고 4대 강국을 만든 미래의 산업 고고고 5.5의 시대 이재명과 함께 더불어민주 모두 함께 민주 국민을 위한 민주 새로운 나라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함께 지킨 민주 미래를 위한 민주 빛나게 비춰 함께 노래해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2% 물가 관리로 우리의 삶을 지켜줘 3% 경제 성장 경제와 민생 살리고 4대 강국을 만든 미래 전략 산업 고고고 5.5의 시대 이재명과 함께 더불어민주 모두 함께 민주 국민을 위한 민주 새로운 나라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함께 지킨 민주 미래를 위한 민주 빛나게 비춰 함께 노래해 이재명 더불어민주 모두 함께 민주 국민을 위한 민주 새로운 나라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함께 지킨 민주 미래를 위한 민주 빛나게 비춰 함께 노래해 이재명 샤우팅 코리아를 향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이기는 선거는 즐겁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나주 시민 여러분, 지난 3년간 어떠셨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윤석열 비상계엄 때문에 너무 힘드셨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제대로 심판해야겠죠? 헌법을 지키고 국민을 섬기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는 그런 정치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입니까?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생을 살릴 유능한 대통령 누구입니까? AI와 농업이 만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도시 어딥니까? 나주죠, 나주. 네. 나와 너 우리가 모두가 주인공인 나주입니다. 네. 에너지 클러스터로 나주의 미래를 그릴 사람 누구
지키고 다가올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사람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준비됐습니다. 이재명 맞습니다. 국민이 명령합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이재명이 건설해달라고 이제 국민이 명령합니다. 자, 우리 연습했던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자, 본격적인 유세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남 무안 신안 서삼 서구 의원님, 나주하승 신정은 의원님 빨리빨리 올라오십시오. 여수갑 주철현 의원님, 목포 김원희 의원님, 공보성 장흥강지 문금주 의원님, 순천 강양 곡성 구례 권양엽 의원님, 그리고 순천 강양 곡성 구례 가대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은 땡땡땡 의원님, 네, 나오셨습니다. 자, 모두 손을 잡고 만세를 부르면서 우리 시민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또 다른 이재명이 되어 이곳 곳곳을 뛰어다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곳에 계신 나주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느라 손까지 자르기 다 희신 신춘자님께서 이재명 후보님께 꼭 한 말씀 드리겠다고 합니다. 신춘자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강에서 농사 짓고 있는 여성 농민 신춘자입니다. 제가 어쩌다 이 자리에 서게 되었으나 글씨도 잘 안 보이고 말을 하다가도 다음 단어를 생각이 나질 않아 애를 먹고 합니다. 실수하면 응원의 박수라도 크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이번에 새로 대통령이 선출되시면 물론 이재명 후보님께서 꼭 당선되리라 믿고요. 농민이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기회가 온 김에 평생에 이런 기회가 오겠나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첫째, 쌀 수입을 중지해 주십시오. 쌀값 하락의 주범은 수입쌀 때문입니다. 둘째, 농산물 최저 가격을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농업기본법을 제정하여 농민 기본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 손을 보십시오. 잘생기가 아닙니다. 거칠고 간절염으로 손가락 마디마디가 휘어 남 앞에 내놓기가 참 여자로서 부끄러운 손입니다. 많은 농민들은 이렇게 된 손으로 여러분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파면에도 트랙터를 앞세워 제2전선에서 힘없지만 열심히 싸우고 농사 짓는 정의로운 농민들입니다. 네, 박수! 저는 논농사와 밭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밭농사를 지어서는 수포장을 하여 로컬푸드로 납품을 하고 벼농사는 거의 전량을 농협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농협에서 많은 농작업 대응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양을 못한 비료대금, 기계싹, 인건비 인상이 많이 되어서 농협 정산을 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직불제 정산이 되면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쌀 수입하여 쌀 가격까지 하락하여 골병과 농협 부채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 박수 다시 한번 쳐드리십시다. 네, 천천히 하십시오. 네. 이런 건의는 우리 농민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래전 제가 성남에 사시던 시 이모부께서 돌아가셔서 성남시에 있는 장례식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초행이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시장인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감이라고 정말 없는 사람들에게도 신경을 많이 쓰는 시장님이라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이재명 시장은 빼곡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인 듯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시거든 진짜 힘없고 빼곡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민을 위한 농민의 의견을 수렴한 양곡관리법을 대통령이 되시면 꼭꼭꼭 제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민이 대접받는 시대를 위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말씀해 주신 신춘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빈 소개 몇 분 더 하겠습니다. 해남만도 진도 박지연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주 출신의 중앙당 선대위 대변인 성범조 대변인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빛가람 혁신도시로 기간 이전하면서 나주 시민이 되시고 이제는 나주가 제2의 고향이 되길 바라는 분입니다. 박명희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 공동혁신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며 작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한 박명희라고 합니다. 2014년 6월부터 11년째 현재 이곳에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기를 평생 소원하셨지만 대통령 당선되신 그 기쁨을 보시지 못하고 돌아가신 지 30년이 흘렀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계신 모든 분 그리고 저 또한 뼛속까지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수! 잠깐 짬이 날 때는 우리가 박수로 하나 합시다. 지난 3년은 우리 모두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희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조차 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창피하고 부끄러움은 주권자인 우리 국민의 몫으로 돌린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이제는 실추된 대한민국을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께서 회복하여 주십시오.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권한과 도구를 이용해 국민이 편안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찍이 준비되어 있는 대통령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뼛속까지 민주당인 우리 나주시민은 이재명 대통령 뽑기를 참 잘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나주시민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 호남지방 역사에 뿌린 우리 나주시는 타 시도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열악하고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질 좋은 교육, 문화 등 인프라가 없어 인구 유입도 느립니다. 초기에는 전국 혁신 도시 중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눈에 띄게 발전하는 살기 좋은 도시, 활기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11만 8천 나주 시민은 후보님께서 바라시는 이재명 때문에 행복한 나라, 이재명 때문에 행복한 국민, 이재명 때문에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실천에 옮기는 대통령, 국민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꼭 그리 될 것이라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빛가람 혁신도시가 발전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나주시가 되길 바란다는 박명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입니다. 민정윤 학생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지지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켄텍의 총학생회장 민정윤입니다. 우 멋지다. 먼저 이 자리에서 후보님께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에너지공학을 배우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공학은 정책과 함께 헤어야 시너지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번 후보님께서 작성해 주신 공약들도 봤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특히 언급해 주신 부분이 정말 반가웠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인 에너지 신산업의 발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켄텍에 대한 일부 정치권의 부정적인 시각과 충분치 못한 재정 상황으로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 발전에 미래를 향한 열정을 매우 위축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켄텍이 국가 에너지 분야의 핵심 인재 육성 기관이 국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 등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후보님, 저희 대학을 꼭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는 다르게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인재들이 단순한 학위 취득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K에너지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새로운 창의 융합적인 교육 방식과 연구, 창업 중심의 실용주의적인 공학교육을 혁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퍼스도 탄소 중립에 특화되도록 매우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는데 후보님께서 우리 켄텍을 꼭 한번 방문하셔서 이 교육 현장과 학생들의 열정을 직접 느껴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님 저희 대학에 꼭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이 꼭 대학에 방문할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님께 청년들의 진심 어린 노력과 열정이 반드시 전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이재명 후보님이 올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도착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기를 오시고 계시는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해드려야겠죠? 네, 샤우팅 코리아가 다시 한번 멋진 공연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성 다시 한번. 대한민국 지금부터 스타트! 이재명 기호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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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봐요.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이재명 1번 대통령 1번 이재명과 만들어봐요.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경제를 살리고 민생 살리고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기호 1번 이재명 이재명 함께 함께 이재명 함께 잘 사는 집 만들어가요.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실적 성장 이뤄가며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경제 강국 만들면서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세계를 주도 진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가요.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이죠.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이재명 1번 대통령 1번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실적 성장 이뤄가며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경제 강국 만들면서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세계를 주도 진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가요.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이죠.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이재명 1번 대통령 1번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이재명 1번 이재명 1번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이재명 1번 대통령 1번
대한민국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1번 진짜 대한민국 1번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바랍니다. 후보님, 무대 중앙에서 배 바구니 들고 포즈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시원한 국정 운영을 당부하는 나주 배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나주 시민의 영원히 담은 배를 생각하며 시원한 국정 운영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믿죠? 이재명 네, 나주 시민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시원한 배 먹고 시원하게 해볼라요. 아, 이재명! 작년에 나주 배 농사는 잘 됐습니까? 아니요. 네, 이게 원래 배 농사가 잘 되면 배값이 떨어져서 걱정이고, 배 농사가 안 되면은 수입해서 걱정이고, 정말 걱정이죠? 제가 이 배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대한민국의 농정이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농민들을 빨리 농업을 포기시켜가지고 저기 도시로 내보낼까, 이 생각을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한때 대한민국의 이제 성장 발전 과정에서, 소위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저고가 정책을 취한 때가 있었죠. 근데 이제는 그 시절이 지났습니다. 그 시절이 지났고, 제가 어제 그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나라에서 농사 지으면 싸고 외국에서 수입하면 비싸니까 우리나라에서 농사 짓고, 수입하는 게 더 싸면 뭐 농사 짓냐, 그냥 다 수입해서 먹고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냐.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게 가지는 이 공익적 성격, 안보적 성격, 전략적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구 선진국 잘 사는 나라일수록 농업에 대한 보조금이 많습니다. 제가 저번 대선 때는 이 자료를 미리 한번 찾아봤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은 연간 그 가구당 2,400~500만 원 정도를 농업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가 그때 당시 자료로 700 몇십만 원인가 이렇게 했고, 그 우리나라는 얼마냐 그랬더니 26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대개 이제 평균적으로 한 1,300~4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농업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적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뭐 수입하면 되지, 굳이 농업을 해야 되나? 저기 동남아에 쌀값 싼데 뭐 굳이 쌀을 20만 원씩 그렇게 유지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남이고 경남이고 이 쌀값이 떨어져도 정부에서 걱정을 안 해요. 농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래서 한편으로 하는 소리가 뭐 쌀값 떨어지면 도시민들, 소비자들 쌀값 떨어지니까 생활비 줄어서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 지금 일본이 쌀값이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여행 와서 쌀 사가지고 간다는 소리 들었죠? 그 사람들이 그 쌀값이 비싸요. 2~3배가 올라가지고 한국 같은 쌀이 사더라 그러면서 쇼핑백에다 쌀을 사가지고 간대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는 수가 있죠. 물론 이게 잠깐 끝나면 다행인데, 만약에 농업 기말이 허물어졌는데 이 기후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흉작이 발생했다, 그래서 각국이 곡물 수출을 통제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내 농업 기반이 우리나라처럼 이 식량 자급률이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쌀 자급률은 그래도 높은 편이지만 전체 농작물로 치면 자급률이 형편없습니다. 그러면 곡물 가격이 급등하겠죠?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 농업을 보호하는 거예요. 바볼에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게 아니죠. 생각을 바꿔야 된다. 제 말이 맞습니까? 길게 봐야죠. 넓게 봐야죠. 그리고 그건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 중에 농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주로는 수출 회사들 대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을 보호하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농업에 우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산품, 서비스 수출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수입을 해라, 농작물 이렇게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다툼이 벌어지죠. 정부 안에서도. 그럼 아무래도 힘센 수출 기업들 편을 들게 되는 경우가 많죠. 뭐 그런 것도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거는 농업은 안보 산업이다. 그리고 국가 전략 산업이다.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줘야 된다. 농업의 공익적 역할에 보상해 줘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정부 당국자들이 정신을 좀 차리고 쌀값도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백혜련 의원 고생하시는데 지금 얼마 전에 이 정부가 쌀값을 20만 원 유지해 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죠? 2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쌀을 사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근데 약속을 하면 뭐합니까? 안 지키는 걸. 당선되기 전에 약속하고 안 지키는 거는 그래도 뭐 이만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해할 바가 있지만 아니 당선돼 가지고 국정을 하면서 쌀값은 20만 원 보장해 주겠다. 유지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안 지켜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 여기 고생하신 분 많이 계시네요. 이 민주당 의원들이 쌀값 안정화법이라고 쌀값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아니면 또 쌀이 일정 양 이상으로 과잉 생산되면 정부가 쌀을 사줘야 된다 이런 법.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해왔던 거예요. 이런 거 하면서 동시에 너무 과잉 생산되면 문제가 되니까 대체작물 지원법. 그러니까 논에다가 올해는 풍작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재배 면적이 넓은데 쌀 소비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3% 초과 생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3%에 해당되는 논에다가 대체작물을 심으면 논에 벼 심는 것보다 더 많이 남게 지원을 해주면 안 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아주 적은 돈으로 이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체작물 지원법을 만들었더니 아니 그런 걸 다 대통령이 거부를 하잖아요. 아무거나 거부해요. 국민 주권을 거부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거부를 거듭하다 결국은 국민과 역사의 흐름을 거부해가지고 본인이 거부당했죠.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 바로 잡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이재명 후보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작년 12월 3일 그 내란의 밤에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나 바로 정신 차리고 국회로 뛰어가서 그 장갑차 그 다음에 총든 군인들을 맨손으로 막아서 결국은 쿠데타는 실패했고 결국은 책임을 물어서 지금 다시 선거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 모든 힘도 결국 국민들에게서 나온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일꾼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라 국정이라고 하는 게 정말 국민 중심으로 해야 된다.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가 아니고 국민을 중심으로. 맞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농업도 지금처럼 학대당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민주당이 6월 3일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와 또 행동으로 집권을 하게 되면 농업을 경시하지 않는 농협을 전략 안보 산업으로 인정하고 농업 종사자들을
공익에 기여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쌀값 안정화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빈말 안 하는 거 아시죠? 이재명의 특징이 뭡니까? 이재명은 말하면 지켜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 말씀 하나 드리면, 제가 공약 이행률이 유난히 높은 사람인데 누가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 공약 이행률이 그렇게 높으십니까? 그 되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공약을 지킬 수 있는 것만 하고 지킬 수 있는 거는 악착같이 지키면 됩니다. 쉽죠? 저는 시장을 할 때도 도지사를 할 때도 제가 불가능한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양심에 걸리게 내가 이거 안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인 줄 알면서 공약한 게 딱 한 번 있습니다. 분당에, 성남시 분당에 가면 고속화도로가 있어요. 판교와 분당을 가로지르는. 거기를 먼지가 많이 나니까 거기가 아파트 값이 다른 데 아파트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해요. 시끄럽고 막 먼지 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어느 날부터 이거를 도로를 지하로 하면은 위에 공원을 만들고 엄청 좋겠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도로 지하화 해주겠다고 공약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돈이 무려 3천억이 넘게 들어가지고 성남시 1년 가용 예산이 뭐 1,000억도 안 되는데 그 3천억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 불가능한 얘기지 뻔히 알면서 모든 국회의원, 모든 시장 맨날 그 약속을 해요. 제가 2006년 선거를 나올 때는 저보고도 그런 공약을 하라 그래서 제가 못하겠다. 그래서 버텼어요. 떨어졌죠. 물론 그걸 안 해서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때는 2006년인데 소위 참여정부의 말기일 때라 아마 전멸할 때입니다. 저도 33점 몇 프로 받고 떨어졌는데 하여튼 2010년이 되니까 이제 2006년에 떨어졌으니까 2010년은 해볼 만한 데다가 진짜 속으로 생각하기에 제가 절대 떨어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다른 건 이제 실현 가능한 공약을 했는데 이걸 하느냐 마느냐를 정말 몇 달을 고민하다가 할 수 없다. 나도 거짓말하자. 이래가지고 그 지중화하겠다는 공약을 했어요. 그 마음에 너무 걸려가지고 제가 시장 취임한 다음에 SBS 방송을 불러가지고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도로인데 나가가지고 했어요. SBS에. 제가 못 지킬 공약을 했습니다.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또 우리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미안하니까 다른 대책이라도 세워봐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제가 우리 국민들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지하로 파고 그동안에 도로를 폐쇄하고 우회 도로를 만들 수도 없으니까 수지 용인에서 막 꽉 막힐 거 아닙니까? 그 8차선 도로가 막아버리면 2, 3년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주민들 회의를 했는데 그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뭐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 지하화하는 건 안 되니까 그냥 도로를 놔두고 그 위에 씌워가지고 이렇게 거기를 덮어서 공원으로 만들면 된다. 마침 그 판교 쪽이 살짝 높아요. 그러면 돈 얼마 드냐? 그랬더니 1,500억이면 된대요.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제가 1,500억, 지금 좀 물가지면 더 올랐겠죠. 해서 결국은 지하화는 못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상태에서 공법을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씌운 다음에 흙을 덮어서 지금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와, 멋지다! 지금 아마 영상을 뒤져보면 이재명이 거짓말 공략했다가 반쯤 지킨 그 사례가 어디에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잘 됐더라고요. 저는 완공된 걸 사실 못 봤습니다. 제가 시장을 착공을 하고 제가 도지사로 가는 바람에. 그리고 인천으로 가는 바람에 구경도 못했죠.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약을 잘 지키는 방법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안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킬 수 있을 때는 악착같이 정부가 막아도 지킨다. 정부가 제가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하고 엄청 싸웠어요. 난 국민 시민들한테 약속한 걸 지켜야 되겠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계속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도 하고 좀 심하게 싸워가지고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되긴 했죠.
그런데 제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수준이 높아서요. 불가능한 약속을 하면 그 사람 막 찍어줄 것 같은데 안 찍어줍니다. 뒤로 가가지고 욕해요. 저 또 거짓말하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어떤지 몰라도 지금은 정말로 수준이 높아지셔가지고 불가능한 얘기를 하면 오히려 뒤에서 흉보입니다. 아, 거짓말쟁이. 저럼 또 거짓말하네. 근데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은 다 지키고, 제가 공약 이행률이 95%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번에도 제가 대선 공약을 하는데 제가 정책본부에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실현 불가능한 수치를 제시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라. 우리 국민들이 불가능한 약속한다고 거기 속아서 찍어줄 분들도 아니고 우리까지 그런 거짓말 지킬 수 없는 약속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국민들이 실망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일부에서 저보고 왜 공약에 숫자가 없고 추상적이냐 이런 얘기예요. 숫자를 쓰면 못 지키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제가 10% 이러길래 아니 9.6% 하면 안 한 거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안전하게 8% 이상 이렇게 해라. 제가 여러분 다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제가 각 지역에 다니면서 지역에 관한 공약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대선에 잘 없는 일일 텐데 그 시군 공약도 지금 아마 어제 오늘쯤 발표했을 것 같아요. 지역 공약 발표했나요? 네. 여러분 찾아보시면 우리 동네에 관한, 원래 뭐 대선 때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동네 공약 얘기. 우리 동네 이야기, 동네 중요한 얘기들도 저희가 다 뽑아가지고 시군별로 전부 다 뭐 어떤 건 하겠다, 어떤 거는 협조하겠다, 지원하겠다, 이거 다 정리해놨습니다. 잘했죠? 네, 저희가 그것도 역시 제가 철저히 감시를 해가지고 제가 100% 다 보지는 못했는데 지침으로는 할 수 있는 거 명확하게 제안해서 하도록 해놨습니다. 어쨌든 농업에 대한 지원 얘기도 제가 빈말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길게 드린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자랑도 섞여 있죠. 네. 그리고 여러분, 이 농업 문제뿐만 아니라 이 지방 균형 발전 문제 심각하죠. 우리 신정훈 위원장이 각별히 관심 가지시는 그 부분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수도권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제가 수도권에 대한 규제 일방적 완화 안 된다고 제가 반대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이제 수도권도 미어 터져가지고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수도권으로 몰리면 효율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 한 평에 무려 3억 원 합니다. 한 평에. 이런 데서 어떻게 국제 경쟁을 합니까? 예? 비효율이 너무 높아요. 젊은이들이 지금 서울로 취직한다고 다 가지만 가서 취직이 안 돼요. 너무 과밀해요. 그런데 여기 이 남도 저쪽 동쪽 다 기회의 땅 아닙니까? 땅값도 싸고. 그중에 여러분 하나의 특히 나주가 관계된 건데 하나의 결정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뭐냐?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기후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사회로 대대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로 만들지 않은 제품, 화석연료로 만든 제품은 사지 않는다. 이걸 뭐라 그래요? R200. 너무 잘하시네요. 누구는 잘 모르던데 R200 하랬더니 R100이 아니라 I will be back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신속하게 전환이 됩니다. 지금 3년을 지연하는 바람에 이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서 반도체 공장 같은 공장들을 해외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전기가 부족해서 공장을 못 짓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단기간 내에 해결이 되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기가 싸게 생산되는, 특히 재생에너지가 싸게 생산되는 지역으로 기업들을 옮기지 않으면 경쟁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피할 수 없는 길인데, 내가 이 얘기했더니 또 전기요금 올린다 그런다더라고 누가 악선전을 하던데, 일단은 여기 나주에서 마늘 생산하면 나주의 마늘 한 접 가격하고 저기 서울의 남대문 시장의 마늘 한 접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당연히. 수송 비용이 있으니까요. 기회 비용. 그런데 나주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아니면 영광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아산에서 석탄 발전소로 전기를 생산해서 그걸 쫙 송전을 해가지고 서울 수도권에서 쓰는데 전기 요금이 똑같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송전탑 설치하고 송전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격이 똑같아요.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이제 합리적인 사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송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가 지금 왔어요. 다만 지금 당장 전기요금을 조정하면 이 불황에 경제 나쁜데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당장 전기요금을 어떻게 하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예측으로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를 봐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생산지 전기와 소비지 전기가 원격일 경우에, 거리가 멀 경우에는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생산지에는 싸게 전기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 이건 상식이죠. 그러면 앞으로는 모든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생산을 해야 됩니다. 특히 수출 대기업들은 아리백, 또 탄소 국경세, 너네 이거 화석연료로 만든 제품이지? 이러면 유럽에다 수출하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부가금을 얹어서 만든다. 지금 올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그러죠 벌써? 그러면 국부가 유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재생에너지를 국내에서 생산하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수소를 사오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소를 사오는 것보다는 나주 저 산골짜기 우리 남도 서해안 이 바닷가에 그 비어있는 많은 땅들 거기 폐염전 뭐 버려진 바닷가 이런 데다가 태양광 발전하고 바람도 좋으니까 풍력 발전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먹고 살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구 밀도가 낮을수록 땅이 많을수록 바람 농사 햇빛 농사를 지면 물고기 잡고 농사 짓는 것보다 몇 배 더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단 조건이 있어요. 거기서 생산을 하면 전기를 쓰고 남는 거 팔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팔려고 하면 정부에서 촘촘하게 송배전망을 깔아줘야죠. 우리가 태양광판 해서 전기 생산하면 코드를 딱 꽂으면 당신 얼마 썼음, 당신이 얼마 오히려 한전에다 얼마 전기를 공급했음 곱하기 단가 얼마 이렇게 해서 돈을 받으면 되죠. 이 송배전망을 촘촘하게 까는 걸 우리가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걸 정부가 책임을 져줘야죠. 정부에 돈이 없으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같이 투자해서 만들면 되잖아요. 어차피 그 사용료는 나중에 안정적으로 받을 건데. 그래서 이 서남해안이 태양과 바람의 보고 아닙니까?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막 에너지가 막 지나가네. 네? 이 태백별. 그래서 서남해안이 재생에너지의 보고이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으로 일단 소득 활동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우리 신정훈 의원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논밭을 그냥 논농사, 관농사 지으면서 그 위에다 태양광 발전을 해도요. 이게 논밭 농사의 85% 이상 그냥 유지가 되면서 그 논농사, 밭농사의 몇 배 되는 태양광 발전 소득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거는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하는 당사자만 돈을 벌 테니 그 마을들만 돈을 버니까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은 일단 전기 자체가 부족해요. 두 번째로 재생에너지는 더더욱 없어요. 앞으로 재생에너지는 서남해안, 저 동해안 이런 부유식 풍력발전 이런 데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재생에너지 가격이 싸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이렇게 정부가 방침을 정하는 거죠. 지방으로 가면 재생에너지 가격이 매우 싸다. 첫째 이익이 있죠. 두 번째 수도권 집중이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을 가로막으니까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게는 법인세 등등의 세금을 대폭 깎아주든지 아니면 한 10년, 20년 필요하면 아예 면제를 해주든지 세제 혜택을 대규모로 준다. 세 번째로 수도권은 이런저런 이유로 안전상의 이유나 인구가 많으니까 규제가 많잖아요. 규제를 대폭 완화해준다. 용수나 기반시설 지방에 잘 갖춰준다. 필요하면 토지에 대한 개발권도 줄 테니 저기 나주 근처, 광주 근처 거기 가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기업을 하세요. 이러면 안 갈 리가 없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가는 건 좋은데 사람이 없대요. 젊은 유능한 인재가 없지 않냐. 다 지역에서 교육도 잘 안 되고 다 서울 수도권으로 가더라.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을 추가해야죠. 지방의 거점 대학들에 대해서 지원을 대대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저는 정말로 이해 안 되는 게 이런 점들인데, 우리 사회가 모여서 살고 세금은 능력에 따라 똑같이 내잖아요. 그러면 억강부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가? 그러면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힘센데 더 많이 지원하고, 힘없고 많이 못 가지고 못 배운 데는 조금만 지원해주고 이러면 되겠어요? 반대로 해야죠. 그래야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억강부약 얘기를 하는 건데, 국립대 학교 지원 예산이 딱 그래요. 똑같은 국립대인데 왜 국민 세금으로 서울대는 1인당 학생 1인당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쯤 되게 지원하고, 여기 제일 가까운 전남대는 2천만 원, 한 2,100만 원 되나요? 왜 그거밖에 지원 안 합니까?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뭐 다 서울대 만들어 주겠다는 거냐? 또 그럴 수는 없죠. 서울대 비슷하게. 이걸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대 비슷하게. 지원을 늘려서 지역 거점 대학을 육성을 제대로 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석박사 과정도 지역에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생태계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막 딱 한두 해 만에 후다닥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방향을 가지고 길게 기획하고 정책 집행하고 예산 지원하고 해서 가야 지방이 살고 나라가 살 길이 생기는 거 아니겠냐.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렇게 확실히 방향을 정해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지금 전기요금, 서울 전기요금 올린다는 얘기 한 거 아니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소문내지 말기 바랍니다. 이거 꼭 얘기를 하면 반대로 꽈가지고 그러는 사람 있더라고요.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요. 지금 어떻게 그런 공공요금 부과해가지고 할 길이 없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정말로, 예를 들면 이 제도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어려워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대책을 만든 다음에 해야 되겠죠.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갖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국민 아닙니까?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죠. 나라의 모든 자원, 역량은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돼야지, 특정 기득권자들의 무슨 영예, 사복 채우기, 아니면 특정 정치 집단의 정적 제거하기, 정치 반대 세력 집단적으로 멸절시키기, 이런 데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 바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1000년 만년 삽니까? 기껏해야 100년 살 텐데 남은 인생도 얼마 없고, 대통령 또는 집권 기간이라고 하는 게 누구 말 맞다나 그깟 5년에 불과한데, 그 짧은 시간에 남의 뒤 파가면서 너 옛날에 나 괴롭혔지, 나도 똑같이 한번 괴롭혀 줄래, 이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유치 졸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는 방식이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을 막 괴롭히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막 자근자근 밟고 막 괴롭히고 이러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있더라고 보니까. 누구라고요? 내가 뭐라고 하면 안 되고. 어쨌든 남의 거 막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 거지 만들고 나만 부자 되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얼굴 막 내밀고 다른 사람 막 밟으면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하면 그걸 보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성남시장 할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성남시장을 할 때 우리 시민들하고 시장하고 너무 친해져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다가 이재명이 정치보복당하는데 그냥 불려가가지고 엄청나게 수사받느라고 고생했습니다만, 하여튼 시장
제가 재임하는 8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는 공무원들도 즐거웠고 저도 즐거웠고 시민들도 정말 즐거웠어요. 지금도 그 얘기들 많이 해요. 시민을 주인으로 존중하고 시민들이 내는 민원, 작은 신음소리 이런 거 잘 챙겨서 우리가 길바닥에 뭐 도로 깨진 거 있으면 신속하게 고쳐가지고 차 덜컥거리지 않게, 어디 밤에 가로등 깨지면 가로등 다음날 바로 갈아주기, 전화 한 번 오면은 어디 청소 더러운 데서 잽싸게 해주고, 또 누구 막 눈물 흘릴 일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주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설득해주고 다른 길을 찾아주고, 이러면서 정말 하나의 공동체로 오손도손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저는 그 시장 8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뭐 도지사도 사실은 좀 재밌긴 했는데 3년 만에 불려 나오는 바람에 재미를 좀 못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경영할 기회를 여러분이 주시면 정말 성남시처럼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그런 세상을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대리인인데 정치인들끼리 지들끼리 막 싸우더라도 그 주인인 우리는 서로 싸우지 맙시다. 그들 중에는 그들이 정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면 지지해 줘야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말은 그런데 뒤를 들여다보면 전부 다 사적 이익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골라내야죠. 우리가 관중인데 우리 누구 대신 시켜가지고 시합을 시켜놨는데 그 선수들 중에 하나가 반칙 자꾸 하고, 그러면 반칙을 못하게 해야지. 야, 둘 다 싸우지 마 이러면 누가 피해를 봐요?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고.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보면 누가 결국 피해 보냐? 결국 그 주인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에 여러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시죠. 정치에 관심 가지고 있고 공리적으로 판단하고 세상 잘 다니는 게 곧 내가 잘 되는 길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우리 호남민들의 위대함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요 막 그러길래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아우 소름이 딱 돋았어요. 저거를 듣는 우리 깨어있는 호남인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생각할까, 얼마나 자존심 상해할까, 제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맞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에? 가장 공리적인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저 이재명을 여러분이 지지하는데 전라도 출신인 줄 속아가지고 지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정규재 주필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호남 분들은 당이, 민주당이 공천을 해도 마음에 안 들면 싹 날려버리기도 해. 그러죠? 저번에도 한 국회의원 전원을 날려버린 일도 있어. 그죠? 그 이번에는 담양군수 보궐선거 하는데 혹시 민주당이 너무 자만해서 실수하지 않을까 경계하기 위해서 일부러 떨어뜨렸죠? 제가 질 줄 알았어요. 어쩐지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 같은 거죠. 자식 잘 되기를. 이게 실수하면 안 되는데, 겉멋들면 안 되는데, 땡땡이 치고 혹시 남한테 비난받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자식 바르게 잘 자라서 큰 사람 돼야지. 근데 이렇게 가끔씩 엇나가네. 개파 싸움이나 하고 부정부패나 저지르고 당이 망가질 것 같으네. 이거 한번 혼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매를 좀 때리다가 영 안 돼서 한번 내쫓아 보셨죠? 아예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한번 정신 바짝 차린 것 같아가지고 다시 불러가지고 눈물 닦아주고 아이고 자식 고생했지 이러면서 밥 먹이고 옷 갈아입히고 먹이시켜가지고 토닥토닥 잘 키우고 있죠 지금. 그런데 이게 또 살짝 이게 좀 방심하는 것 같으니까 별거 아닌 거 군수 보궐선거 하나쯤은 경계종으로 한번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떨어뜨릴 것 같다는 얘기 듣고 제가 담양 군수 보궐선거에 당대표가 와서 하면 원래 안 되는데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막 빌었는데 결국은 떨어뜨리시더만요. 잘하셨어요. 이게 저는 우리 호남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 호남은 당이 주인이 아니라 호남 국민이 주인이죠. 당이 지지하지만 잘 못하면 언제든지 징치해서 바르게 데려간다. 그래서 여기는 당이 주인이 아니라
주민이 국민이 주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호남에 대해서 민주당은 언제나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죠. 그래서 제가 텃밭이라는 표현 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 그거. 죽비라고 해라. 앞으로는 우리 민주당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 여러분은 그런 말 쓰지 않을 겁니다. 무슨 텃밭이에요, 텃밭을. 아무데나 막 갈아먹는 가만히 있는 텃밭입니까? 아니죠. 살아있는 죽비죠. 예. 앞으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 참 너무 식상할 만큼 많이 하지만 약무 호남 시무 국가. 실제로 호남 또는 호남의 민중들이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으면 조선은 없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길고 긴 그 참혹한 군사 정권을 끝장낸 것도 수백 명이 억울하게 죽어갔지만 결국 5.18 민주화 운동으로 끝장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빛의 혁명을,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빛의 혁명으로 이 폭력적인, 이 시대착오적인 이 정권을 끝장낸 것도 결국은 저는 호남 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들이죠.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겠지만 똑같은 조선에서 선조는 완전히 나라를, 조선을 망가뜨려서 수백만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데 정조 한 사람이 동아시아 최고의 부흥국가로 조선을 만들었잖아요. 똑같은 수군을 가지고 이순신 장군은 23연승하면서 조선을 지켰습니다. 리더 한 명, 책임자 한 명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우리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국민들의 이 엄청난 저력으로 지금의 이 위기들, 이 곤란함을 이겨내고 국민이 주인으로 진짜 존중받고 국가의 모든 역량이, 자원과 기회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는 민주공화국, 진짜 대한민국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님 떠나실 때까지 힘 받으시도록